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리학의 천호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천호산 맹리학 초급반 제28강의 통근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근, 여러분 통근이 뭐냐? 자, 글자가 의미하는 그대로 통할 통자의 불이 근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간의 글자는 십간이죠. 이 십간은 5가지의 오행으로 분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간에 있는 오행은 지지에 반드시 뿌리를 걸었을 때 그것이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간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지지는 땅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간에 있는 오행은 하늘 가운데 있는 것이 땅 위에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지지에 있는 오행은 땅 밑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에 있는 이 12지지, 즉 12글자는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그 글자만의 오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오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아직 공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지에 뿌리를 걸어야 힘이 강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간에 있는 이 글자는 땅 속에, 즉 지지에 있는 글자에 뿌리를 걸어야만 힘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과연 그러면은 통근론은 어떻게 작용이 되고 앞으로 또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통근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강신약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5번째 통근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뿌리에 통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간에 있는 오행이, 정간에 있는 이 오행이 이 지지에 뿌리가 박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간에 있는 이 글자가 지지에도 같은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간에 있는 오행이 4개입니다. 4개인데 이것이 어느 것이든 간에 지지에 뿌리가 있으면 그것은 힘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지에 있는 것은 월령, 덕령을 했다,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덕령도 역시 통근이고, 덕령 월지를 빼고도 다른 지지에 있으면 그것이 통근을 했다, 혹은 착근했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통근은 일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간에 있는 4개의 글자, 자, 그러니까 일간을 포함해서 년, 월, 시, 간, 이렇게 4개의 글자가 지지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즉 지지에서도 나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생아자도 통근의 힘이 될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인이나 해가 있으면 그것은 통근이 되는 것이고, 지지에 생해주는 이런 수의 기운이 있어도 수생목해야 되기 때문에 통근의 의미와 같은 그러한 기운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는 법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사주에 있다라고 본다면 정간에 있는 간목에서는 지지에 인이나 해가 있으면 이것이 지지 안에 이 간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이나 해가 있으면 이것이 통근이 되는 것이고, 혹은 이 인이나 해가 없는 경우에 묘미진이 있으면 여기에 묘미진에도 을목이라는 기운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근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은 인이나 해가 되겠습니다만은 묘미진은 차선책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러한 오행이죠. 자, 그래서 을목은 그러면 묘미진에서 뿌리가 강하고 이 묘미진에는 을목의 기운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인이나 해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뿌리를 건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오행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주가 있다고 보고, 물론 이 사주는 만들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가공된 사주인데 일간이 간목입니다. 임자년 이민월에 가보일에 을해시가 되는데, 자, 먼저 간목은 지지의 인이나 해에 통근하고 다음으로는 묘미진에 통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목은 지지의 인이나 해가 있으면은 통근하고, 자, 이건 했습니다. 그런데 간목이라고 해서 사주의 인이나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고 아예 목의 기운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이나 해가 있으면은 우선 통근하고, 만약에 인이나 해가 없고 묘미진이 있어도 통근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이나 해보다는 그 힘이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을목은 묘미진에 통근하고 다음으로 인해에 통근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목과 을목은 같은 목이로 돼 언양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힘이 강한 것도 을목은 묘미진에 강하고 다음으로 인해에 강하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그러면 갑을목은 천간에 있는 간목이나 을목은 이것은 치지의 임묘진이나 해묘미, 자, 임묘진은 방합이고 해묘미는 삼합이죠. 임묘진이나 해묘미 삼합국이 있으면 천간에 이 오행이 지지의 뿌리가 있다. 튼튼해진다. 네, 그러한 내용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갑을목은 지지의 임묘진 방합이나 해묘미의 목국이 있으면 이것은 뿌리가 내려가지고 튼튼해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병정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는 인사에 통근하고 다음으로는 오미술에 통근한다. 자,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 정화는 오미술에 통근하고 없는 경우에 인사에도 통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오미술, 인사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정화는 지지에 사오미 방합이나 인호술의 화국이 있으면 이거는 뿌리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해진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도 보게 되면은 병화일간에 지지가 바로 요 뿌리가 있죠. 지지에 뿌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오미가 있고 인호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간인 병화는 상당히 강한 사주가 성립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신강이냐 강하냐 약하냐를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무기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는 진술충미에 통근하고 다음으로 인사오에도 통근한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기토는 오미술축에 통근하고 그 다음으로 인사가 있으면 여기에도 통근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토는 지지에 진술충미나 사오미 방합이나 인호술하고 있으면 뿌리를 내려가지고 천간의 토는
튼튼해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토, 기토는 같은 오행인 진술충미죠. 진술충미이고 여기에서 사오는 화생토하는 기운을 가졌죠. 그래서 또 인호술은 이것은 또한 화이기 때문에 화생토하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술충미가 여기에 있으면은 뿌리를 박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또 사오미가 있으면은 화생토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고, 인호술 하는 것도 화생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역시 뿌리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은 경신금입니다. 경신금인데 경금신금은 그러니까 경금신금은 지지에 신유술 방합이나 사유축 금궁이 있으면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천간이 튼튼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딱 보고 우리가 앞서서 방합을 배웠고 그리고 삼합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금신금의 방합은 신유술이고 그리고 금국은 사유축이죠. 그럼 지지에 신유술 방합이든지 사유축 금국이 있으면 이것이 뿌리를 내려서 금은 더 튼튼해지는 그런 경우가 된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수, 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해신에 통원하고 다음으로 자축친에 통원할 수가 있다. 계수는 자축친에 통원하고 해신에 통원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간에 있는 임계수는 지지의 해자축 방합이나 신자전의 삼합수국이 있으면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수의 기운은 아주 튼튼해진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정간의 오행이 통근이 되면 완강한 기운을 얻는 것인데 이 일주가 잘 통근이 되어 있다면 신왕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 일주가 자, 신왕, 이 몸신자죠. 나의 신, 일간이 나의 몸이다. 사주팔자 중에서 일간은 나의 몸이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왕하다고 하는 것은 일주가 왕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신왕사주가 되려면 이 일간이 월지에 얻으면 덕령한다고 했죠. 그래서 덕령, 덕월령. 자, 그래서 혹은 덕시를 얻었다, 때를 얻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린다마는 일간 자체가 월지뿐만이 아니고 일지든 시지든 연지든 그 뿌리를 얻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아주 튼튼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주는 물론이고 앞으로 설명을 할 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만 이 용신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신은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주 중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신이 어느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용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주의 신강신약을 알고자 하는 목적도 이 용신을 찾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신이 예를 들어서 요 임수가 용신이라면 이것이 지지의 부위를 받고 있을 때 이것이 튼튼하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신이 튼튼하면은 이것은 귀한 명을 구성하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신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뿌리가 없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불길해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용신은 일간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그런 좋은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반대급부로 용신을 극하거나 일간을 극하는 그러한 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흉신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흉신이
사주에 어딘가는 있겠죠. 그러한 형신이 지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사주는 아주 불길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충신이 힘이 있으면은 이것이 사주는 좋은데 아주 간신배, 즉 필요가 없는 그런 흉신의 힘이 있다 보니까 이 사주가 불길해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2지지의 장간, 즉 지장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가 감출장자입니다. 감출장자인데 지지에 감추고 있는 간, 정간 그 말입니다. 지지에 감추고 있는 간, 이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신강신약을 판별하는 데는 아주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